안녕하세요, 지식링크입니다. 코로나가 터진 이래로 금융시장에 돈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주식시장과 함께 엄청난 성장을 이루고 있는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2017년 폭발적인 상승과 함께 많은 사람들을 좌절시켰던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특히 비트코인은 2020년에만 270% 상승하였고 현재 2021년에도 엄청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작년 700% 이상 상승하였던 테슬라의 시총마저 앞지를 기세로 정말 무서운 속도로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2017년대의 전고점이 2만 달러는 돌파한 지 오래고 현재 3만 5천 달러를 기록하며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또다시 거품이 낀 시장임을 우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은 2017년대와는 다르다는 전문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2017년대의 상승 때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개인이 아닌 세계의 여러 헤지펀드들과 은행 및 금융기관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세계 정세가 2017년대와는 달리 비트코인을 자신의 자산을 지켜줄 해지용 자산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즉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과 같은 존재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비트코인이 4차 산업시대의 디지털금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암호화폐 시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각국 중앙은행이 부양책과 부채 문제로 촉발된 엄청난 양의 유동성 공급으로 화폐 가치는 계속 하락하고 있고 이를 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재미있는 점은 기존의 X세대들은 아직까지 자산 방어 수단으로서 금을 선택하고 있는 반면에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들은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7년 급등 후 급락대와는 달리 가격 기반도 탄탄할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 해칭, 디지털 경제의 확산 등을 겨냥한 기관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 후보의 당선도 비트코인 시세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법인세와 주식 양도세를 높이는 공약으로 인해 바이백을 통한 주식 부양책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될 전망이고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절세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들의 인식 변화와 새로운 미국 정부의 출연뿐만 아니라 지난해 7월 미국 통화감독청의 암호화폐를 비롯한 디지털 자산의 수탁 서비스를 허가한 영향도 상승 요인에 있어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 키를 분실하여 잃어버린 비트코인이 상당히 많아 자산 보관에 있어서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지만 이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은행, 골드만삭스는 물론 영국, 독일의 금융회사들의 암호화폐 스탁업 진출을 통해 이러한 리스크들을 덜어줄 예정이고 시장은 이에 엄청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페이스북, 페이팔 같은 대형 IT 기업들의 암호화폐 진출도 유동성 공급에 큰 몫을 하였습니다. 페이팔은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가상화폐를 활용한 결제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페이팔 이용자가 물건을 구입하고 가상화폐로 결제하면 페이팔이 실시간 환율을 적용해 가상화폐를 달러로 바꾼 다음 판매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을 이용하여 결제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여태까지 투기성 자산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깨끗이 없앨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페이스북은 자신의 독자적인 코인인 리브라를 DM으로 바꾸고 기존의 법정 화폐와 연동돼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미중을 중심으로 암호화폐 패권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디지털 화폐인 CDBC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4차 산업혁명의 기축통화 입지를 다지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을 기반으로 미래에는 확실히 암호화폐 세계가 열릴 것임을 암시하여 많은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 공급 원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불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비트코인은 금의 핵심적인 속성을 지녔습니다. 대중의 보편적 믿음을 기반으로 오랫동안 안전자산 역할을 하였던 금의 특성을 비트코인 또한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희소성입니다. 채굴량이 한정되어 있는 비트코인은 금보다 더욱 적게 생산되며 어떠한 한 사람도 이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내구성입니다. 지폐나 강철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썩어서 그 가치가 보존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인류 역사에서 컴퓨터가 없어지지 않는 한 영원히 존재하며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대체 가능성입니다.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류는 쪼개지면 그 값어치는 쓸모없게 되지만 금은 어떻게 쪼개지든 그에 상응하는 어떠한 재화와 교환이 가능하며 이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는 감별이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상의 키 인증을 통해 진위 여부를 쉽게 감별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특성 모두 금의 특성이며 비트코인 또한 금과 동일한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금과 같이 국가화폐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 해지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통화 가치가 하락했을 때 이를 방어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남미 국가들에게 있어 비트코인의 안전자산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페소를 금 혹은 비트코인으로 전환하였을 때 거래소가 존재한다면 언제든지 그에 상응하는 가치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해지용 수단으로서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될 수 있을까요?
우선 안전자산이란 시장의 변동성 혹은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자신의 수익률을 해지할 수 있는 자산을 뜻합니다. 대표적으로 금, 미국 국채, 달러가 있는데요. 금 같은 경우 대부분 경기 하락이나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가치가 상승해왔던 경향성을 보여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비트코인은 타 안전자산에 비해 역사가 매우 짧고 시가총액 또한 적은 상태이지만 대충 예상은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고펙스에 계신 이준행님의 분석글을 인용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타 자산과의 상관계수입니다. 해당 자료를 보시면 비트코인과 S&P 500과의 상관계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금과의 상관관계는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이것만 가지고는 속단할 수 없지만 점점 사람들이 자산 방어의 수단으로서 금과 같이 비트코인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변동성입니다. 해당 자료를 보시면 2009년 비트코인이 처음 등장했을 때의 변동성과 현 시점의 변동성을 비교해보면 점점 그 변동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아직 시가총액이 적은 것을 감안했을 때 점점 사용자나 금융 인프라가 커지면 그 변동성은 훨씬 더 줄어들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인플레이션 해지입니다. 아직까지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적이 없는 신생 자산입니다. 하지만 현재 비트코인은 여러 금융기관들의 인식 변화와 함께 밀레니얼 세대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서 위치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화폐의 통화 가치가 붕괴되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방어를 해주는 수단으로 대중들이 안전자산으로서 금 대신 비트코인을 선택하게 되는 가능성은 충분히 제시할 수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금을 닮았으나 변동성이 크고 아직 검증이 필요한 위험 자산으로서 디지털금이 될 수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많은 양의 오프라인 자산들은 디지털화되어 결제나 금융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고,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는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비트코인보다 훨씬 진보된 코인이 등장하기 전까진 비트코인이 근본이제나 지폐본이제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으셨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비트코인은 어떤지 자유롭게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상 지식링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